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치우고 영상 제목, 밖에 차 다닌 건 봐도 무슨 저런 비싼 차들을 다들 몰고 다니나 생각이 듭니다. 새 차가 왜 그렇게 많이도 보이는지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봐도 좋은 차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여요. 근데 이 많이 보이는 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 차를 많이 보고 좋은 차를 많이 보면 그런 생각 듭니까? 아, 사람들 먹고 살만하구나. 여유 있으니까 좋은 차를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사실 잘못된 거예요. 대한민국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가진 게 별로 없고 능력이 부족한데 좀 막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야, 이게.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뭐 갈 때까지 가겠다는 마인드가 많아진 거야. 그게 막 내가 봤을 땐 자동차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능력이 돼가지고 뭐 먹고 살만하니까 이 정도 됐으면 내가 차를 좀 좋은 차를 끌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일도 얼마 안 했고 모은 돈도 없고 우리 집도 잘 사는 거 아닌데 그냥 남한테 꿀리기 싫어서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어차피 이번 생에는 내가 돈 많이 벌고 자들이 걸렸으니까 차라리 젊을 때 좋은 차라도 몰자. 요즘에 뭐 할부로 끄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래 프라이브로 지르자. 아마 이런 사람들이 좀 예전에 비해서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 카푸어는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원래 카푸어로 가면 벤비아 쪽에 몰빵돼 있죠. 벤츠, BM, 아우디. 근데 요즘에는 벤비아가 아니라 현기차이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뭐 제네시스 카푸어, 산타페 카푸어, 카니발 카푸어, K5 카푸어, 그랜저 카푸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국산차도 카푸어 비중이 엄청 증가한 것 같아요. 전 이해가 안 됐던 게 저번에 제가 썰프를 한것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 이제 공장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이가 27살인데 남자인데 모은 돈도 없어요. 공장인데 월급 많지 않아. 근데 그랜저 신형을 뽑았다고 하는 프라이브로. 생각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좀 이해가 안 돼. 그랜저가 카푸어차가 아닌데 그랜저는 보통 회사의 좀 중역분들, 회사에서 좀 임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좀 짬이 차신 분들, 좀 월급을 좀 받는 분들이 모는 차 아닙니까? 보통 한 40대 중반? 보통 대기업 차장이나 부장급들. 그분들 연봉을 좀 받으니까 그 정도 차 몰 수 있잖아요. 감당할 수 있잖아. 그리고 차가 넓으니까 아무래도 자식 있는 분들, 예. 자녀가 있는 분들이 몰기에는 적합한 차니까. 그분들 모를 수 있으니까 저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능력이 돼야 되잖아. 근데 사회초년생이 어떻게 능력이 있냐고.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랜저 그 차 별로 부러운데, 저는 현대차 그 일자 라인을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정말 싫어해. 뭐 사람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랜저 디자인 정말 부러웁니다. 부러워. 완전 부러워.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차를 특대 구입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남자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어차피 뭐 요즘 집값 비싸고 내 능력 가지고 집을 못 사니까 뭐 집 사는 거 포기하고 월세로는 살 수 있으니까 그냥 쭉 월세로 살고 차는 좋은 거 뽑아야겠다. 굉장히 위험 발상이죠, 이게. 여러분, 사실 뭐 집 사는 거 힘들다는 건 뻥입니다. 반은 맞고 반 틀린가. 반이 아니라 80% 틀린 거. 왜냐하면 사람들이 집 사기 힘들다고 하는 거 보통 노른자 지역의 어떤 좋은 아파트 아니면 신축 아파트 얘기하는 거. 그런 쪽은 사실 힘들지. 아니, 아파트가 무조건 좋은 아파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목적은 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외곽도 있고 구축도 있잖아요. 그리고 집이라는 게 무조건 아파트만 있는 거 아니잖아. 빌라도 있잖아요. 물론 사람들이 무조건 재테크 투자 가치 보니까 그런 건 눈에 보이잖아. 근데 서울에 산다고 다 그런 신축 아파트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신축 아파트 얼마 안 되고 외곽에 사거나 변두리 사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많이 비싸겠지만 서울 같은 데 변두리도 많이 비싸겠지만 광역시는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광역시는 외곽으로 가면 그래도 충분히 일반 사람이 노력하면 놀이만 합니다. 놀이만 해요. 근데 그런 거 사면 뭐 투자 가치가 없네. 그런 데 사면 나중에 인구가 감소하네. 이딴 소리 하는데 차라리 그런 얘기보다 그렇게라도 집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서울은 좀 힘들더라도 인천이나 대구, 부산, 대전 정도 외곽 지역이면 일반 사람들이 좀 젊을 때 고생하고 돈 모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가능해. 그런 집이라도 마련하는 게 좋아. 없는 것보다는. 집을 투자 가치로 보기보다 내가 나이 먹어서 여유있게 살고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라면 필요합니다. 일반 사람이 한 1억대 중반 정도 하면 구축
아파트나 빌라 정도는 갈 수 있을 거야. 일단 내 집만 해야 돼, 여러분. 내 집만. 요즘 보면 젊은 사람들이 내 집만 해서 뭐 합니까? 뭐 비싸긴 엄청 비싸고, 그리고 외곽 지역 투자 가치 없잖아요. 뭐 빌려서 하면 떨어지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위험한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월세가 많잖아. 근데 월세 올라간다는 생각 안 합니까? 월세가 다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월세가. 이게 서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광역시도 좀 많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대구 같은 데도 오피스 신축 50만 넘습니다. 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앞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서울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니면 1인 가구 사는 사람 대부분이 월세잖아. 싹 다 월세 아닙니까? 왜 월세를 살아? 돈이 많지 않으니까 월세 사는 거잖아. 근데 월세 수요가 앞으로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그런 월세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은 다 빚쟁이 여러분. 대출 받아가지고 그 건물 산 건데, 그럼 대출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건물 관리하면 그 건물 이제 수리한 돈도 들어가잖아. 업자 부를 거 아니야. 업자 부르면 돈도 많이 들거든요. 이게 옥상 같은데 방수하면 방수 작업하는 것도 매년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뭐 전등 나가는 보일러 고장 나고, 에어컨 고장 나고, 뭐 수압 낮고, 변기 고장 누구 부를 거야? 집주인 부를 거 아니야. 그 집주인이 고쳐야 되는데 집주인 못 고치면 업자 부를 거 아니야. 그 업자 부를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잖아. 공임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월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월세가 앞으로 쭉쭉 올라갈 거라 생각하거든요. 월세가. 서울도 지금 원룸이 50만 원 밑으로가 없어. 이게 60만 원, 60만 원. 이제 기본 60만 원이야. 적게 잡으면 60이에요. 그럼 60에 70 가겠죠, 여러분? 가겠지. 전 100까지 간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젊은 사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다른 어떤 이제 선진국보다는 월세가 좀 싼 편입니다. 일본 정도 됐으면 아마 월세로 살 수 있다는 얘기 못 하겠지. 일본은 도쿄 같은 데 보면 100만 원 이하가 없어요. 월세가. 100만 원 이하가 없어. 방도 좁은데. 우리나라는 1.5배 이상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서울 같은 지역도 60만 원 정도면 구할 수 있으니까 월세 살 수 있다 하는데, 한 100만 원 넘어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100만 원 넘어가면. 그리고 저렇게 월세로 사는 분들은 나중에 돈을 못 모아. 그럼 쭉 월세란 말이에요. 그럼 월세 계속 올라가면 압박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마인드가 그런 겁니다. 난 그냥 월세로 쭉 살면서 차나 좋은 거 끌란다. 내 집 없어도 돼. 그런 마인드입니다. 어, 나이 먹어서 그래도 내가 좀 안정적으로 이제 기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돼요. 뭐 그 집이 뭐 좀 제틀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있어야 돼. 내가 어차피 거기서 쭉 살고 만족하면 그만이야.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하는데도 트렌드 카테고리만 안 찾으면 잘 안 보는데, 한번 뜬 거 보게 되면 유행이 미친 인정인 건 확실히 맞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인스타는 사실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절대적으로 많이 하죠. 인스타 때문에 여자분들이 많이 망가지죠. 자기들 망가질 생각은 안 해. 그게 문제야. 인스타 보면 정상이 없어. 정상 찾기 힘들어. 정상일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생각해봐. 인스타 사진을 보면 이제 왜곡이 심한 게 뭐냐면, 일단 여자분들 외모 왜곡이 심해요. 인스타 보면 다 예뻐요. 다 몸매가 좋아. 근데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인스타 보면 정상적인 사진을 볼 수가 없어요. 자연스러운 사진. 왜냐? 다 보정, 외모 보정, 비율 보정, 피부 보정, 눈, 코, 입 보정. 다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범한 사진 찾기 힘들어요. 보정이 끝판왕이야. 완전 무슨 보정 스타야, 보정. 보정 스타그램이야, 이거. 누가 보정을 잘하는지 배틀 뜨는 것 같아, 이게. 또 뭐냐면 이제 누가 행복하지 배틀 뜨는 것 같아. 불행한 사진 절대 안 올리잖아. 자기가 가장 행복해하고 가장 이제 즐거움 만끽한 사진만 골라 올리잖아. 근데 정말 가시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행복할 때 있죠. 근데 행복할 때보다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가 더 많아. 인생 전체를 10으로 보자면 저는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한 3밖에 안 돼서 잡아요. 많이 잡아도. 나머지는 힘들고 짜증나고 열받고. 그래서 행복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내내 행복할 것 같은 사람은 소중함 못 느끼죠. 원래 그게 인간이라는 게 간사한 게, 뭔가 익숙해지면 고마움 못 느껴요. 행복이라는 것도 익숙해지면 고마움 못 느껴요. 행복이라는 게 왜 소중한 거야? 늘상 있는 경험이 아니니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봐. 휴식이라는 것도 하루 왼종일 놀면 소중함 못 느끼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일하고 나서 10분 쉬고 10분 쉬는 동안 좀 앉아있고 담배 한 대 같이 피우고 커피 한 잔 마시면 이게 얼마나 꿀맛 같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일도 안 하고 막 내 종일 쉬면 뭔가 지겨워, 이게. 인간 원래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인간의 인생이라는 게 내내 즐거울 수가 없어. 근데 인스타에 모습은 다 즐거워. 근데 인스타 하는 분들 현생은 다 어두울 텐데. 훨씬 더 어두울 텐데. 근데 그 어두운 모습은 절대 안 보여져. 그럼 그런 거 많이 보면 어떻게 했어? 멘탈도 안 좋아지지만 자꾸 남들한테 진짜 모습이 아닌 가짜 모습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인스타에 열중한다는 거는 내 본생에 뭔가 충실하지 않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생각해. 일반 사람들 인스타 열심히 한다고 돈 되고 뭔가 도움되는 거 뭐가 있어? 도움되는 거 없습니다. 이게. 특히나 전 여자분들 인스타를 좀 조심하는 게 뭐냐 하면 인스타를 하면 조심해야 되는 게 내 주거나 환경이 그대로 드러나면 안 돼. 이게. 그게 나중에 뭐 나쁜 범죄로 범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있잖아요. 인스타 사진 올릴 때 자기 어떤 그런 주거나 나의 어떤 신상을 알릴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피하셔야 됩니다. 근데 인스타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노출되거든요. 그런 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걸 알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리고 요즘에는 뭐 그런 거죠. 일반 사람도 뭐 이렇게 갑질하거나 아니면 뭐 이슈 같은 거 이렇게 좀 사건 같은 데 연루되면 인스타 때문에 자기 신상 다 털리잖아. 이게. 인스타가 좋은 건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인스타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스타에 중독되지 말라는 거예요. 중독된 사람이 더 많아. 오히려 중독이 더 심할걸? 예전보다. 왜냐? 현생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이 현생의 어떤 그 우울함과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잊기 위해서 인스타에 더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진짜 모습은 안 보여주고 나의 잘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멘탈이 더 망가지는 거죠. 그러면 인스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우울증이나 그런 강박장애, 불안장애 더 심해지겠죠. 실제로 인스타 때문에 정신과를 방문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여자분이 얘기. 그런데도 인스타가 나쁜지 모르는 거야. 사실 인스타를 무조건 나쁘다 볼 수는 없는데, 근데 너무 몰입하는 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아무리 인스타가 좋아도 인간이라고 하면 현생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현생이 답이 없는데 인스타 사진 많이 올린다고 내 인생이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스타에 너무 과몰입하지 말고 그 유행에 너무 쫓아다니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인생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인생의 문제는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성찰을 다하는 게 본인 인생에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